안녕하세요, 요셉입니다. 오늘은 최선을 다하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불안할 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한다고 하는데 남들에 비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이제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고민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되면. 그리고 분명 자기는 동료보다 내가 더 전문가고 뭔가 더 공헌했고 그런데 인정해서 밀리는 것 같아. 이제 이런 고민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열심히 하고 나름 잘하는데도 너무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속 불안한 거죠. 그래서 직장이 싫고 그렇다고 창업을 하자니 그것도 힘들 것 같다는 거죠. 제가 이제 현직에 있을 때도 이제 그렇게 불안해하는 직원들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공통된 특성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어떤 건가 하면 이제 완벽주의적인 성향이에요. 자기 자신을 굉장히 힘들게 해요. 그런 완벽주의적 성향이.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건 뭔가 하면 그런 완벽주의자들이 꼭 일을 잘할까? 그렇지도 않아요, 또. 그냥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일하면서 피곤하고 재미도 없고 힘들고 이제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성향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발전시켜서 나를 좀 더 잘 되게 하는 쪽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이제 특성을 짚어보고 좋은 방향으로 이제 끌고 나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불안하고 힘들다. 그리고 나는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그들의 특성은 뭔가 하면요. 그런 완벽주의적 성향의 특성은 일을 자꾸 미뤄요. 그 일을 미루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게으른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근데 일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큰 사람들이 미루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해야 되는 일에 이제 계획이 쫙 짜여져 있는데 이게 완벽하게 제대로 해야 되니까 그 완벽하게 하는 어떤 그림을 계속 그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진도가 제대로 안 나가는 거죠. 이제 목차를 어떤 리포트를 쓴다라고 했을 때 이제 목차를 짜요. 그리고 이제 그 자료 조사를 해요. 막 산더미처럼 자료 조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정리해서 보고서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잘하고 싶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인정받기 힘듭니다, 회사에서. 회사에서 가장 지켜야 할 건 뭔가 하면 완성도가 높은 것보다는 데드라인이에요. 둘 중에 하나라고 하면 당연히 데드라인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데드라인을 이제 어길 경우에는 연쇄적으로 다른 부서나 다른 이제 동료한테 민폐를 끼칠 수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데 대해서 대단히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드라인을 안 지키게 되면 책임감이 없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일을 제 날짜에 못 끝낸다. 내가 너무 잘하고 싶어서 미리 이제 사전 준비, 사전 하던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도 결국에 데드라인을 못 지켜. 이제 이렇게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일정을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오늘 이제 목요일이라고 쳐요. 오늘 목요일인데 다음 주 금요일까지 그 리포트를 내야 돼요. 이제 부장이 지시한 리포트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럼 마냥 그림만 그리고 기획을 하고 자료 조사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제 오늘 목요일이면 이제 다음 주 금요일까지 내라고 했으면 다음 주 목요일을 데드라인으로 잡는 거예요. 하루 먼저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쯤엔 중간 점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내가 이렇게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 방향이 맞습니까? 중간 점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말까지 내가 이제 주말에도 일 안 하고 막 시장 조사도 하고 목차도 완성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주말까지는 이게 다 끝나야 되는구나.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이제 리포트를 쓰기 시작을 해야지 화요일날 중간 점검 받고 목요일날 데드라인을 맞출 수 있다. 거꾸로 계산의 버릇을 하셔야 돼요. 자료 조사가 이제 주말까지 내가 생각해도 충분치 않게 됐다라고 했을 경우 계속 월요일날도 자료조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월요일날은 일단 진도를 나가야 되는 거죠. 내가 정해놓은 월요일부터 리포트를 쓰기로 했으니까 그때부터 써야 되는 정해진 일정에 맞춰서 완성도가 자료가 떨어지더라도 일단 내가 정해놓은 거꾸로 계산한 그 진도에 맞춰서 나가야 된다. 이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일을 자주 미루는 분에 대한 어떤 이제
보완책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어떤 그 완벽주의자들의 성향 중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성과, 내가 잘한 것보다는 실패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자기 자신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어떤 특징이죠. 그러니까 완벽주의자들은요, 인정 욕구가 대단히 강해요. 그래서 뭔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집착이 강하죠. 내가 정말 이렇게 잘 보여야 되는데, 내가 이런 실수를 해서 내가 점수가 깎였다. 이런 거에 굉장히 속상해 하는 거죠. 그 장점이나 어떤 내가 이제 이뤄놓은 실적에 만족하지 못하고 모자란 부분, 실수에만 집착하면 마음이 이제 여유롭지 못하죠. 항상 예를 들어 볼게요. 이번 달에 매출이 이제 120% 달성했어요. 잘한 거잖아요. 팀에서 내가 제일 잘했어요. 그럼 자부심을 가져도 되고 그 상황을 즐겨야 돼요. 뿌듯해하고 그런 기분을 누려야지 내가 그 추진력으로 직장생활을 조금 더 수월하게 좀 그래도 덜 힘들게 해나갈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120% 매출 잘한 거에 집중하지 못하고 컴플레인 고객이 인터넷에 이제 불친절하다고 이제 다 올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거 갖고 이제 혼났어요. 직장 상사한테. 그러면 그것만 갖고 계속 괴로워하는 거예요. 물론 개선해야겠죠. 그런데 그런 어떤 자기가 실수한 거에만 집착하고 신경을 예민하게 계속 쓰면 장기적으로 볼 때 자기 에너지를 대단히 많이 소모하는 거예요. 그런 소모하는 나쁜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실수나 부정적인 면에 집중하는 스타일이라고 하면 그 스스로 이제 내가 알 수가 있잖아요. 나 그런 스타일이야.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깨닫고 스스로 이제 원칙을 세워서 자기를 훈련시키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잘한 거. 120%. 내가 이제 영업팀인데 120% 매출 달성했어. 그럼 120점이에요. 자, 컴플레인 들어와가지고 혼났어. 그리고 이제 이제 서비스 점수 지수가 이제 떨어졌어. 그건 이제 마이너스 한 20점이라고 치자. 그러면 120점 잘한 데다가 마이너스 20점 하면 100점이잖아요. 뭐 그 정도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자기 스스로 안심시킬 필요가 있어요. 왜 점수를 매기는 게 중요해요? 그 비중을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나 자신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잘한 거, 잘못한 거, 이건 몇 점, 이건 몇 점 해서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몇 점, 이렇게 점수를 매겨 버릇하는 어떤 그런 습관도 자기를 불안하지 않게 하고 어떤 실패에 집착하지 않게 하는 좋은 습관입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워킹맘들이 애들한테 대해서 늘 미안한 마음 갖고 있어요. 자기를 이제 전업주부들이랑 자꾸 비교하는 거죠. 집에 있는 엄마들은 이런 것도 해주고 저런 것도 해주는데 막 이러면서 막 마음 아파하고 이래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잘한 거 잘못한 거를 객관적으로 잘 구분해서 균형을 잡아보면 훨씬 더 그런 죄책감 이런 데서 이제 좀 벗어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애 열 막 나는데 다음날 애기 봐주는 아줌마한테 맡겨놓고 출근해야 돼. 그럼 난 나쁜 엄마야 이러면서 별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근데 열날 때 함께 해주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집중해 하면서 계속 그 생각만 하면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아요.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 굉장히 열심히 돈을 벌고 있고 그렇진 않은 엄마보다 힘을 갖게 되는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를 좀 격려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쉬는 날 전업주부 엄마들보다 내가 훨씬 더 진하게 놀아준다. 그러면 이제 내가 잘해주는 거에 대해서 뭔가 포커스를 맞추는 거. 이게 열 올랐을 때 내가 애하고 같이 못 있어서 정말 미안해 울고 짜고 하면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건강하게 제대로 부추기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혼자 일하는 거를 선호해요. 그러니까 완벽주의자 성향들은. 그러니까 먼저 도움을 이제 청하지 않고 그냥 힘들어도 그냥 막 양이 많아 나 혼자 그냥 하는 게 편해 이렇게 느끼는 거죠. 사실 저도 그런 좀 성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을 누구한테 맡기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다 이제 떠안고 이러다가 이제 번아웃 직전까지 가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반성했어요. 지금도 제가 제일 경계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어떤 이제 직장 상사가 돼가지고 후배한테 못 믿어서 일을 못 시키고 자기가 다 끌어안고 하는 직장 상사가 있어요. 대단히 무능한 리더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이 있으면 그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대의 성과를 내는 게 그게 이제 유능한 리더잖아요. 꼭 리더가 아닌 실무자라 하더라도 내 일을 지금 누군가에게 어떻게 협조를 요청해서 정말 나 혼자 하면 100 정도의 실적을 이루는
이거를 누군가 요청해서 300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바로 내가 조직 안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렇게 계속 연구하고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는 게 내가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완벽한 기준을 적용하는 거예요. 완벽주의자들은 말 그대로. 그럼 부작용이 뭘까요? 일단 시작을 못해요. 시작을. 야, 내가 하면 그렇게는 안 한다. 이래놓고 실제로 안 해. 이 시작을 못하는 거죠. 안 해버리는 거예요. 목표나 이상향이 너무 높은 거죠. 그럼 엄두가 안 나기도 하고 고민을 많이 하니까 시작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하는 일마다 이제 잘하고 싶은 어떤 그런 완벽주의 성향은 나를 더 성장시키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이제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이 있으니까 몸과 마음도 힘들고 도전하고 싶은 일도 자꾸 포기하게 되고 아예 시작 자체를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내 수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 나는 이 정도야. 그러니까 나의 최선이 이 정도야. 뭐 내가 해내는 게 이 정도야.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더 잘하는 척 더 멋지게 하는 척 이렇게 하면 나만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자기 자신을 인정하세요. 그래서 어떤 이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그냥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점점 잘하게 되지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나야.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좋은 기회들이 많이 옵니다. 자, 방송을 보시는 완벽주의자 성향의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지금 나 그대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냥 그대로를 오픈해서 보여주고 그냥 한다. 일단 하지 뭐 라고 생각하는 어떤 마음의 습관, 여러분들한테 대단히 이제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추천드리는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잘하고 싶은 어떤 완벽주의 성향은 나를 더 성장시키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모든 일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 때문에 몸과 마음이 힘들고, 그리고 도전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게 해도 되고, 그리고 시작을 못해서 오히려 회사에서 굉장히 무능한 사람으로 오해받기도 하고, 그런 어떤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하세요. 하다 보면 점점 잘하게 되지만 완벽하게 하겠다고 하면 시작도 못하니까요. 그래서 부족해도 그래, 이게 나야, 부족한 게 나야 라고 마음을 내려놓으면 의외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많이 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완벽주의적인 성향,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적용하셔서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전환시키시면 대단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